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는요, 기출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볼 겁니다. 이 기출 예상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교재에는 총 4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요, 2016년 그리고 2017년 실제 출제 문제를 기준으로 토대로 구성이 되었고요. 각 과목별로 25문항씩 출제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과는 함께 이 중에서 중요한 문제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위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과목 판매관리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제품의 수명 시기에 관한 부분이 나왔네요. 그죠? 우리 마케팅 믹스 4P의 첫 번째 바로 제품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수명 주기에 대한, 수명 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기 볼까요? 제품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 언제죠? 바로 도입기 그리고 사라지기까지 세태기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렇죠? 자, 2번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단계를 거친다. 맞는 말이죠. 간혹가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4단계로 나왔을 때는 포화기라는 것이 성숙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맞고 성숙기와 세태기 안에 중간에 포화기로 넣어서 총 5단계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자, 3번 4단계는 모두 동일한 순서와 기간에 따라 작용한다. 아, 그렇지 않죠. 사실 이 제품의 이제 수명 시기는 다 모두 이렇게 4단계로 기본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뭐 어떤 기간이라던가 혹은 어떤 순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간혹 성숙기 후기를 포화기로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3번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아웃바운드 상담 시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특성에 대해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인사는 밝고 친근감 있게 한다. 그렇죠. 아웃바운드는 기업 주도형이고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첫인사 굉장히 밝고 친근감 있게 해야지 라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린이 목소리인 경우에 부모님 좀 바꿔줄래? 하고 반말을 해도 상관없다? 절대 그렇지 않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해피콜, 앙케이트 조사 등을 진행할 때 순서나 용어에 대해서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는다. 그렇죠. 4번 고객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적인 화제를 찾아 관계를 형성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특히 우리가 아웃바운드를 진행을 할 때 그 상대방의 목소리가 그 고객의 목소리가 조금 어려 보이거나 혹은 어린아이 목소리다라고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절대 반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4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바운드 상담 흐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보통 무엇을 하나요? 보통은 이제 상담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확보한다던가 데이터를 정리한다던가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은 다 모두 빠지고 첫 번째가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첫인사. 그리고 자기소개, 그리고 전화를 건 목적을 전달하는 거죠. 모두 다 동일하네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보통 어떤 뭐 탐색 질문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이점을 이야기하는, 설득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소개하고, 그리고 전화 건 목적을 전달하고요.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니즈를 탐색해요. 그 후에 상품의 설명, 그리고 설득, 그리고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어떤 반론이라던가 이런 부분 극복한 다음에 고객의 확답을 듣고 종결하고 끝인사로 상담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볼까요? 다음 중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연구하는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을 둘러싼 내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느냐 분석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다. 자, 고객의 주목. 어텐션, 흥미, 인터레스트, 욕구, 디자이어, 그리고 구매 행동, 액션을 주로 활용해서 고객의 구매 심리 과정을 분석한다. 맞죠? 2번 AIO. 맞아요. 고객의 행위, 관심, 그리고 의견 등을 주로 활용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다. 맞는 이야기죠. 3번 RFM. 우리 너무나 많이 배웠었죠. RFM. 고객의 어떤 구매에 대한 최신성, 빈도, 구매 금액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것이 바로 RFM입니다. 네 번째, BCG. BCG? 고객의 행동, 비용, 상품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그렇게 보니까 behavior?
행동 같고 왠지 커스트 비용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스왓 매트릭스, 스왓 분석 여러분 아시죠? 우리 스왓 분석과 함께 BCG, 우리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기업의 외부 환경을 그리고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 유리한가 그때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BCG는 절대 고객의 어떠한 고객을 분석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이번엔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가격 세분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가격을 세분화할 때 내부적인 요인과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나누죠. 보통 내부적인 요인은 뭐가 있었나요? 어떤 원가 구조라던가 혹은 마케팅 믹스 전략 혹은 기업의 목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외부적인 부분에는 어떤 정부의 규제라던가 법률 부분 혹은 시장, 수요, 뭐 경쟁자 그리고 소비자 이런 행동들이 다 모두 외부에 둘러싼 가격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3번에 보면 집단의 동질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집단의 동질성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정답 아닌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보통 집단의 동질성 하면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할 때 시장별로 내부적으로는 동질성이 있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이질성이 있어야 되죠. 전혀 가격 세분화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9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BCG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BCG 매트릭스가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가 BCG 매트릭스는 어떤 기업의 환경을 분석해서 각 단계에 맞는 어때요? 어떤 전략을 펼칠 때 도움이 되는 도구였죠. 자, 보기 1번 볼까요? BCG 매트릭스는 1970년대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해서 개발된 분석 도구이다. 그렇죠. 그래서 BCG였죠. 그 다음 2번, 캐시카우는 제품 수명주기상 세태기에 해당된다? 그렇지 않죠. 자, 캐시카우는 보통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어때요? 우리가 BCG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시장 성장률을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데 사업부 영역을 나누는데 그때 캐시카우는 어때요? 시장 성장률도 높고요. 시장 성장률은 조금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높은 상태죠. 바로 그때 우리는 성숙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태기에 해당되는 건 기억나시나요? 시장 점유율도 낮고 성장률도 낮은 바로 죽어가는 멍멍이 도구 단계였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평가하는 요소가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 이 두 가지뿐이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맞습니다. 4번 퀘스천 마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금 자산을 투자하는 전략을 펼친다. 그렇죠. 굉장히 여기서 바로 캐시카우에서 벌어들인 이 현금을 퀘스천 마크 이쪽에다가 흐르게 도와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퀘스천 마크는 그러면 제품 수명 주기상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도입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 10번 문제입니다.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마일리지 등의 단골 고객 보상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고객의 정보를 저장하고 추후 마케팅에 활용하기 좋은 판매 촉진 전략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촉진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판매 촉진의 방법 중에서 지금 설명한 것은 바로 사실은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골이라던가 어떤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다? 컨티뉴어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쿠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보통 그 자리에서 직접 할인을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가격 할인도 마찬가지고요. 가격 할인은 보통 물론 우리 일반 소비자, 최종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보통 어떤 도매상에서 혹은 생산자가 소매상에게 가격 할인 제공하면서 촉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너스 팩, 어떤 물건을 하나 더 제공해 준다던가 증정품을 제공해 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볼까요? 다음 중 광고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해당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촉진 전략 중에 광고 부분이 있었어요. 자, 광고는 여러분 어디서 하나요? 보통 기업에서 광고주가 돈을 내죠. 돈을 이용해서 직접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데 그 광고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마케팅적인 기능도 있죠. 그리고요, 두 번째 사회적인 기능, 경제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기억의 기능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4번 볼까요?
다음 중 침투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도입기 그리고 시장에 처음 물건을 내놓을 때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아주 낮은 가격으로 갈 것인가, 침투 가격으로 갈 것인가, 혹은 고가 가격으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침투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볼까요? 1번, 저가격을 내세우며 시장 침투를 하려는 전략이다. 맞습니다. 보통 저가격으로 간다는 건 어때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그만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매출보다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마케팅할 때 사용된다. 그렇죠. 어때요?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상품 가격이 낮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전략을 사용할 때도 침투 가격을 이용하고요. 세 번째, 수익은 적지만 매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네 번째,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이득이 미미할 때는 침투 가격이 아니라 높은 가격, 초기 고가 전략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이득이 미미할 때뿐만 아니라 또 어떨 때 고가 전략을 이용하나요? 뭐 경쟁자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혁신 제품일 때 이럴 때 고가 전략을 많이 펼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시장 세분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내부적인 동질성과 외부적인 이질성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모집단이 대한민국의 여성이라고 했을 때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시장 세분화로 나눴다면 이 두 집단 간에는 서로 차이점이 있어야 되고 집단 안에 있는 20대 여성들끼리는 무언가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1번 맞고요. 그다음 2번 접근 가능성. 그렇죠. 아무리 성장률이 높은 시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3번 모형화 가능성, 4번 실행 가능성. 실행 가능성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접근 가능성, 실행 가능성, 측정 가능성,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좀 규모가 있는가, 혹은 이 시장이 정말 성장률이 높은 것인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어느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볼까요? 다음 중 고객 생애 가치의 평가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고객 생애 가치가 이것을 평가할 때 물론 그 평가 기준 그리고 평가 금액이 공헌도가 높은 고객일수록 기업에서는 고객과 함께 계속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공헌 마진, 그리고 마케팅 비용, 그리고 할인율을 토대로 우리는 고객 생애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허용 구간은 따로 이곳에 해당되지가 않고요. 허용 구간은 우리가 뭐라 될까요? 서비스를 받기 전에 내가 이 정도는 조금 참을 수 있겠다. 최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나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금액을 내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 이 정도 서비스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희망 서비스가 있고 최저 서비스가 있을 때 요 사이, 참을 수 있는 요 사이를 우리는 허용 구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허용 구간은 그러면 사람마다 다 동일할까요? 다 다르다. 네. 그래서 고객마다 허용 구간은 다르다. 간혹가다 허용 구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허용 구간의 정의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볼까요? 다음 상황에서 직원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다고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주문한 고객에게 직원이 고객님, 이번에 새로 나온 아몬드 쿠키도 함께 드셔보시겠어요? 뭐예요? 무언가를 추가로 함께 또 진행을 했네요. 정답은 교차 판매가 되겠죠. 그럼 업셀링은 보통 무엇인가요? 조금 더 비싼 거 구입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업셀링이고요.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볼까요?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한 부분이죠. 이번엔 유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음 중 유통 경로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통이라고 했을 때 기능이 총 4가지가 있다고 아마 여러분이 외우셨을 거예요. 장소 효용, 그리고 형태 효용, 소유 효용, 그리고요.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편한 시간에 구입할 수 있는 시간 효용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 2번. 패션 기능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볼까요? 이번엔 마케팅 믹스에 관련된 또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마케팅 믹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마케팅 믹스는 제품, 프로덕트, 그리고 유통조직 플레이스, 가격 프라이스, 촉진 프로모션으로 총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자, 2번 마케팅 믹스 중에서 제품을 고객 지향적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폴 P를 어떻게 바꿔요? 폴 C로. 지금 여기 3번에 나왔네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지향적으로 폴 C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때 제품은 편의성으로 바꿀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품을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나요? 고객으로 바꾸죠. 그래서 뭐 컨슈머, 커스터머 이런 식으로 고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유통 조직 대신에 편의성, 컨비니언스로 변경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기업의 입장에서 제시한 폴피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폴시로 바뀌어야 된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가다 실기시험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고객을 이제 이렇게 마케팅 믹스 전략을 펼칠 때 필요한 5C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함께 꼭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마케팅 믹스란 기업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물론 상대적인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왜 그럴까요? 가격은 쉽게 변경될 수도 있고요.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볼까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마케팅 전략 중 한 가지는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매스 마케팅, 2번 관계 마케팅, 3번 1대1 마케팅, 4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아, 정답 아시겠죠? 이 중에서 요건 조금 다르다. 성격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1번 매스 마케팅이 있죠. 매스 마케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대중 마케팅이죠. 그래서 이 대중을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한꺼번에 통일된 광고를 하는 것, 그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략을 펼치는 것, 우리는 매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 대중 마케팅 그리고 매스 마케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시장의 변화라던가 수요자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곤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매스 마케팅을 어떤 실행하는 곳보다 1대1이나 관계 마케팅을 더 추구하는 편이지만 매스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한 메시지, 그러니까 통일된 메시지를 한꺼번에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일반 차별화된 그런 광고라던가 차별화된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금액도 조금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1과목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2과목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